자, 문제는 다 풀었을 거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정답이 1번부터 5개씩 이렇게. 여러분 이거 홀수형입니다. 정답 세면 칠판에 적어놓은 거 보시고 이쪽이 45번 끝까지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다 풀고 방송 들어온 친구들은 저 1번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로로 열어가는 45번까지 정답 참고하셔서 채점 먼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점 다 끝나면 선생님이 해설 강의 준비한 거 총 4문제, 오답률이 높았던 거 빈칸 추론 2문제랑 순서 배열 문제 하나, 그리고 어법 문제 하나 이렇게 있어요. 요거 해설 바로 들어갈 테니까 채점부터 마치고 한 1, 2분 시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들어왔으면 위에 정답 보고 채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점까지 끝나면 다 끝났다고 댓글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그럼 시간 맞춰서 바로 방송 해설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정답 보면서 내가 총 지금 풀었던 것 중에서 본인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우리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네 문항을 쌤이 모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때 조금 이제 악명 높았던 문제가 2개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요 segregation of conscious 어쩌고 나오는 뭐 시간을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네 마네 했던 것들, 그리고 아주 많이 유명한 뭐 허위 꿀벌 이야기들 그거 나왔었는데 당시에 1등급 비율이 쌤이 확인을 해보니까 6%에서 7% 정도 될 것으로 그 당시 예상이 됐었는데요. 일단 6, 7%의 1등급 비율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100명을 줄 세워놨을 때 6명, 7명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뭐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한두 문제씩 꼭 킬러 문항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지금 중2, 중3 친구들도 그렇고요. 지금 초등, 중1에 있는 친구들은 특히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겠지만 평소의 어휘력이랑 이 어법에 나오는 개념들 그리고 빈칸 추론이나 순서 배열처럼 문제 푸는 스킬이 중요한 것들은 자꾸자꾸 연습해놔야가만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34번 문제 한번 기록을 해볼 건데요. 자, 요거 해설할 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당시에 많은 수험생 언니 오빠들이 틀렸던 아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평소에 빈칸 추론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세요 라고 하는 것을 막 연습을 열심히 해가서 시험장에서 그걸 딱 적용을 했는데 적용이 안 됐던 거죠. 왜 그러냐면 빈칸 추론은 보통 90% 또는 뭐 95%까지 높은 확률로 이 전체적인 주제 관통하는 이 키워드에 대한 키 아이디어를 보통 뚫어넣기 마련인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정답은 5번이었어요. 5번은 전체 내용의 주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쉽게 유추하기도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보시면 읽어볼게요. 앞에서부터. 자, we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 열어주시고요. That the segregation of our consciousness into present, past, and future. 그랬네요. 우리의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과거, 미래로 segregation, 분리시키는 것. 우리가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을 segregate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의 명사 형태죠. 그걸 분리시키는 것이 is both a fiction, 하나의 허구, 그리고 an oddly self-referential framework 그랬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기 지시적인 또는 스스로의 진위를 주장하는 이라고 옆에 나와 있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이상하게 self-referential 한 것이래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Your present was part of your mother's future. 너의 현재는 당신의 어머니의 미래일 거고요. Your children's past will be in part your present. 당신이 낳게 될 아이의 과거가 당신의 현재일 것입니다. 라고 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줄 것이라고 믿고 가봅시다. Nothing is generally wrong with 그랬네요. 틀린 것은 없답니다. With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of time 그랬네요. 자, 지금부터는 형광펜을 들고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수능 문제 출제할 때 당연히 그렇겠지만 좀 어려운 소재를 가지고 문제를 낼 거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해서 이게 충분히 정답의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게끔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segregation, 분리,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의식 같은 것들을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는 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거든. 그러면 똑같이 structuring, 이거를 구조화하는 거래요. 우리의 의식인데 consciousness of time in this conventional manner 그랬으니까 전통적인 이렇게 쭉 해왔던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시간의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nothing is wrong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we understand부터요 쭉 내려서 conventional manner까지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분리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것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쌤이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모든 글을 관통하는 키워드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소재 segregation of consciousness of time은 key idea often works well 보통은 괜찮습니다. 까지 얘기할 거예요. 근데 보통 괜찮아 그러면 사실은 항상 반전이 있기 마련이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다음 문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however 하고 나오죠. 그러면 often works well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괜찮은데요. however 라고 하는 우리의 접속사를 딱 기점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안 괜찮냐면 climate change, 기후변화라고 하는 요 경우에는 안 괜찮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however,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the sharp division of time 여기 또 나오네요. 우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division 하고 나눠버리는 것은 뭐라고 나오냐면 it has been misleading 하고 나와요. 그럼 앞에서까지만 해도 works well, nothing is wrong, 나쁜 거 없어, 괜찮아 라고 했다가 climate change, 기후변화라고 하는 곳에서 있어서는 뭐야? 요것들이 misleading, 나쁘대요. misleading이 우리가 당연히 필수 출제 어휘라서 오도하는, 호도하는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외웠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잘못 인도하는 거니까 안 좋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hidden from view the extent of the responsibility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responsibility, 책임의 extent 정도를 어떻게 해버렸대요? hidden, 숨겨버렸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 이쪽에 있는 똑같은 말들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땅땅땅 나눠서 생각하는 것들이 보통은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climate change, 우리 기후변화에 관련해서는 안 좋습니다 라고 나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안 좋냐면 책임을 가린다로 안 좋대요. 무슨 말이냐면 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본 결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재는 현재, 과거는 과거, 미래는 미래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틀린 게 없어. 잘못된 게 없는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우리가 연관돼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은 누가 물려준 거냐면 우리의 조상들, 과거에서 온 게 물려진 거고요. 내가 또 살고 있는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칠 거냐 생각해보면 당연히 우리의 미래, 후손들이 살 그 환경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현재, 과거, 미래를 딱딱딱 sharply하게 divide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만약에 나눠서 현재는 현재야 내가 사는 것만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그럼 내가 미래에 대한 responsibility,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지는 것이래요.
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나와요. The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한 번 더 반복하죠. narrow라고 하는 것은 더 좁히는 거니까요. 내가 현재 과거 미래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만 가지고 narrow해서 조그맣게 보는 것은 smooth the way to divorcing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divorce 시켜버린대요. divorce는 이혼이죠. 그럼 무언가 떨어뜨려 버리는데 뭐로부터? From responsibility. 똑같은 얘기 또 하네요. 우리가 climate change에 있어서는 이렇게 segregation, structuring, division, narrowing 다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한테 misleading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responsibility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responsibility는 보통 좋은 우리가 뉘앙스로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미래 climate change에 대해서 응당 가져야만 하는 그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안 좋아 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고 싶은 키 아이디어였겠네요. 그럼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보통 같으면 많은 수험생 언니 오빠들이 오케이 많이 풀어본 유형이구나 하고 빈칸에는 뭐가 들어갈까 보니까 앞에 not that 빈칸 바로 다음 문장에 that 하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제는 자꾸 우리 climate change로 가게 되면은 점점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 나누는 것이 안 좋아진대요. 그것은 우리가 책임감이 가려지기 때문인데 이 뒤에 있는 게 맞고 이게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 주제랑 반대되는 거 고르면 되겠다 라고 해서 많이 오답 고른 게 뭐 한 3번이라든지 혹은 아예 잘 모르겠으니까 비슷하게 나왔던 거 가지고 골랐던 게 1번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답은 5번이었죠. 조금 더 꼬아놨어요. 여기서 not that 해놓고 뒤에 있는 답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주제 또는 앞뒤로 나온 내용이랑 반대로 한번 딱 꺾어서 얘들아 이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얘기해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어떻게 꺾었냐면 바로 다음 문장에 이어지는 것만 내용 반대로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책임으로부터 눈을 가리고 우리를 안 좋게 합니다 라고 내내 얘기해놓고 이것은 빈칸이 아니라 뒤에 있는 말이에요 라고 한번 설명을 하는데 뒤에 있는 말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The realities are obscured.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흐릿하게 보여. 잘 안 보여. 그래서 so questions of responsibility 우리가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그것의 question이 어떻게 된대요? Do not arise naturally.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것이래요. 그럼 책임이 가려지고 안 좋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도 모른 척하고 그냥 오케이 책임 회피 이것이 아니라 현실이 가려지고 흐릿하게 보이니까 우리한테 책임감이 나올 리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현재, 과거, 미래를 나눠버리면 미래에 대한 책임이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맞아요. 정답이 그래서 5번이 됩니다. We face the facts. 우리가 현실을 맞닥뜨리고 and then deny our responsibility. 우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 이 not 아니라 뒤로 보시면 현실이 안 보여서 우리의 question of responsibility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맨 마지막 줄에 이거 한번 나오죠? The partitioning of time. 한 번 더 반복이에요. 결국 partitioning이라고 하는 것도 나누는 거거든. 그러면 이 시간을 나눠서 현재, 과거, 미래 하는 것이 기후변화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버린대요? 눈을 가리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안 떠오르게 하는 거래요. 다만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알고도 묵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 5번 들어가서 우리가 face 하면서도 deny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대요? reality가 obscure 되기 때문에 나누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선지들을 보면서 속어 어떻게 썼어야 되는지 봅시다. 1번 자, all our efforts prove to be effective and are thus encouraged 그랬네요. 모든 우리의 노력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이 돼서 그러므로 독려됩니다 그랬네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글에서 이 키워드와 반대되는 내용이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해서 그 영향을 다음 세대까지 미치자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not that 하면서 나왔으니까 여기엔 나올 수가 없네요. 이 1번이라는 것은 사실 전체 글을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앞에 not이랑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1번 정답 될 수가 없습니다. 2번이요.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provided to us.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온 적이 없죠. 애초에 mention된 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not mentioned라고 2번은 적어주시고 3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 future concerns are more urgent than present needs 그랬어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 more urgent, 더 중요하다 그러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미래가 지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야말로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딱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제랑 완전 정확하게 정반대되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해서 3번처럼 하면 망해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 그래서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이거 골랐어요 라고 하는데 요거는 미래를 현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하는 그 시작이죠. 근데 왜 이러한 시작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왜 하지 말라 그래? 우리가 책임이 가려지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이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근거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거 하지 마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생각 자체가 여기 나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지만 요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원인이 바로 뒤에 나와야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4번 마찬가지 Our ancestors maintained a different frame of time. 요것도 언급된 적이 없죠. 우리의 조상들은 다른 형태의 frame of time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헷갈릴 만한 답안이 1번, 3번, 5번 왔다 갔다 했겠지만 쌤이 얘기한 대로 이 not a 그 다음에 뒤에 벗이 빠진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서 바로 다음 문장이랑만 대조를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보던 거랑 조금 달랐을 거고요. 3번 헷갈렸던 친구들은 접근을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과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 두 개의 관계가 조금 헷갈려서 아마 틀렸을 겁니다. 요거 맞춘 친구 굉장히 잘했고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전체 글을 도식활짝 시켜봤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풀 수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너무 잘 풀어주셨고요. 여기 뒤에 나온 내용들이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잘 풀었을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가셔서 우리 단어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자, consciousness라고 하는 맨 위에 있는 단어 체크 한번 해볼까요?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쌤이 이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보고 싶었던 단어들 몇 개만 가지고 와볼게요. 자, conscious라고 그냥 그대로 두면 사실 이건 형용사예요. 의식이 있는, 의식적인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ness를 붙여서 오늘 계속 나오는 요 친구 이거는 의식, 인식 이런 식의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 우리 conscience라고 발음하는 요 친구는 양심이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 뜻과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되는 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 보실 거냐면 쭉 내려오시면 conventional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형광펜으로 쳐놓으시고요. 전통적인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아는 단어로 쉽게 얘기하면 traditional이랑 똑같은 거겠죠. 우리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old의 의미예요. 우리가 많은 지문에서 대조시킬 때 옛날 방식과 요즘 방식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전개시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게 traditional, conventional, old 이런 거 많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보수적인, conservational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conventional, 원래 하던 방식대로 라는 뜻의 형용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misleading 체크 잘 해놓으셔야 우리가 안 틀리고 사실을 잘못 인도하는 거니까요. 오도하는, 호도하는 좀 어려운 말로 사용했고요. divorce가 이혼하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랑 단절시키다, 분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랬었고요. 마지막에 arise라고 나와 있는 이 친구의 별표 치시고 우리는 비슷하게 생긴 단어 4가지를 갖고 뭘 해볼 거냐면 자타동사 분리를 한번 해봅시다. 구별을. 자, 선생님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 4가지를 가지고 올 건데요. rise부터 해서 rise, arise, raise, arouse 라고 하는 4가지 어휘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사,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법 시간에, 수업 시간에 또는 문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따로 다루는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나왔을 때 좀 암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어느 수준이냐면 여러분들 중2, 3 친구들은 학교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던 게 lay라고 하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과거형이랑 형태가 똑같고 자동사, 타동사, 보고 구분하는 거 시험 나온 학교 몇 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초중1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들어는 봤겠죠. 뭐 라일라일레이가 뭐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따로 내가 나중에 배워야지 라고 하기보다 평소에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면 억울한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학교쌤들은 이 정도는 너네가 알겠지 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실제 교육과정에 얘가 딱 나오냐? 그럼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본문에 나오면 운 좋게 다뤄주시는 거고 요것만 따로 배우거나 저거 아직 안 배웠어요 라고 회피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왔을 때 평소에 좀 잘 보시고 암기하실 때 저렇게 헷갈릴 수 있는 친구들은 꼭 3단 변화까지 같이 하셔야 안 틀리고 할 수 있어요. 자, rise라고 하는 단어는요. 해가 뜨다 이렇게 볼 거거든요. 선생님이 VI라고 적은 건 자동사란 뜻이에요. 지금 너무 용어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동사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뭐뭐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자동사예요. 얘는 그냥 오르다 또는 뜨다 라는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The sun ros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떴다 이렇게만. 그래서 오르다 뜨다 라고 하실 거고요. 이 친구의 3단 변화는 rose랑 risen으로 기억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arise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할 거냐면 발생하다, 생겨나다 인데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할 때 problem arose 이렇게 써버릴 거기 때문에 목적어 따위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자동사예요. 똑같아요. arose, arisen 이렇게 쓸 겁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rais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손을 들다 할 거니까 raise your hand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럼 뭐뭐를 들다 라고 하는 그 raise는요.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VT 타동사라고 하실 거고요. 올리다 말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를 기르셨잖아요. 기르다 키우다 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raise로 표현을 하죠. raise kids 이렇게요. 그럼 요거의 과거형은 raise, raised, raised예요. 자, 똑같습니다. arouse도 같은 결이니까 같은 쪽에 적었겠죠? 요거는 유발하다,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불러일으키다. 그래서 마찬가지 arouse, aroused, aroused 이렇게 보실 거고요. 자, rise, arise, raise, arouse는요. 사실은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은 자동사, 타동사 요거 구분할 때 많이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라일라일레이 모르는 친구들은 담임쌤이나 지금 여쭤보셔서 정리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다, 눕다, 놓여있다, 그 다음에 나타놓다 하는 그 라일라일레이 그거 먼저 아실 겁니다. 정리 꼭 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34번 문제 해설 마쳤어요. 괜찮을까요? 자, 요렇게 정리하고 한 장 넘기시면 어법 문제 29번 나옵니다. 자, 29번으로 갈게요, 지금. 어법 문제들은 항상 나올 때마다 그렇겠지만 사실은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필수 출제 개념들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반복 출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오늘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전체 지문을 분석해주지 않고요. 동그라미가 들어간 요 부분들의 포인트를 짚어서 이런 어법이 지금 나왔고 이 어법은 어떻게 풀었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5개.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이 SELC를 하신다는 가정하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법 문제만큼은 진짜 안 틀려요. 그래서 점점 학년 높아질수록 쌤 저는 문법이 어렵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도 사실 어법성 판단이 수능에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것들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이지만 객관식 안에서 더 객관식처럼 풀어버릴 수 있는 좀 쉬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들어간 문장이 여기 밑에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나와요. The most common explanation offered by 그랬네요. 그럼 내가 구조 분석을 항상 습관처럼 할 건데 어쩌고 common explanation까지는 맞게 찾았어요. 주어. 그리고 offered를 동사로 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지죠. 뒤쪽으로 보니까 is라고 하는 문장의 본동사가 나왔거든요. 그럼 당연히 offered는 이 앞에 있는 명사 explanation을 수식하기 위한 과거 분사겠죠. 그러면 제공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의 informants, 정보 제공자들에 의해서 제공된 그 설명은 바로 무엇이냐면 that 이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이었고 이 that 밑줄 치고 맞니? 요거 물어봤죠?
그럼 요걸 물어봅시다 우리. 자, 대시라고 하는 게 나오면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요렇게 적을 거고요. 선생님하고 혹시라도 SELC 수업을 들은 적이 있던 친구들은 요거 아하 하고 생각이 나야 됩니다. 선생님이 선행사라고 하는 것과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 불완전 그 얘기를 한번 해줄 거거든요. 자, 선행사가 첫 번째 경우에는 있어요. 선행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수식 받는 명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뒤쪽에 우리가 대시라고 하는 친구가 왔고요. 불완전문, 무언가 하나가 빠져있는 문장,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왔다 그러면 이 친구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절로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기 때문에 뭐뭐 하는 선행사라고 수식하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 선행사가 이번에는 없습니다. 앞에가 아무것도 없거나 그냥 주어 동사로 연결되거나 그리고 또 대시 앞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하게 뒤에가 다 갖춰져 있는 문장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대세 역할은 접속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그냥 뭐뭐라는 것 이렇게 완전한 사실을 우리가 쓸 때 사용하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 선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시 나올 건데 뒤에는 완전한 문장. 이번에는 둘이 합친 녀석이네. 그쵸? 근데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선행사가 어떤 명사? 추상명사. 눈에 보이지 않는 belief라든지 rumor라든지 여러 가지로 내가 딱 들어서는 모를 그러한 추상명사들이 앞에 나왔다라고 치면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주고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한다 라는 의미의 동격 접속사라고 우리 정리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에는 선행사 같은 거 없고요. 이쪽에는 what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당연히 뒤에 불완전한 문장일 텐데 아마 what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사가 왜 없느냐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선행사를 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he, thing, that 이랑 동의어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도 관계대명사인데 이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that과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선행사를 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이렇게 적어봅시다. 그래 버리면 요 네 개 중에 여기서는 지금 앞에 주어 나와 있고요. 동사 나왔어요. 동사가 비동사죠. 그럼 이 비동사 뒤에 등장하는 명사절, 대절 요 친구는 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할 거니까 보어 역할 하고요. 당연히 보어 역할 하면 접속사 명사절이겠죠. 요 친구가 되기 때문에 선행사가 없고요. 완전한 문장 잘 따라 나와서 보어 역할하는 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였습니다. 정답 1번 문제 없이 요거는 that 괜찮다 라고 넘어갔었어야 됐고요.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에는 them이 밑줄 쳐져 있는데 요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 to the world 그랬네요. 자, 대명사가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으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자, 대명사가 쳐져 있으면 자, 지칭하는 대상을 찾아주셔야 하는 것인데요. 지칭하는 대상 중에서 우리가 뭘 확인할 거냐면 그것의 수와 인칭 그리고 이게 재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용어들을 안다는 가정하에 쌤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멈춰놓고 찾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질문하셔야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대명사, 뭐 it이나 them 이런 것들이 쳐져 있다. 보통은 목적격에 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칭하는 대상을 빠르게 찾으세요. 그래서 단순지, 복순지 1인칭, 2인칭, 3인칭 요거 두 개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재귀라고 한다는 건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후보가 있겠네요. 옷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present, 보여주고 내세우고 표현하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그랬네요. 그럼 사람들이 옷을 통해 옷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옷을 통해 그들을 표현한다가 자연스럽겠다. 그쵸? 그럼 얘는 나타내는 게 당연히 뭐겠어요? people일 테니까 people은 3인칭 복수이고요. 이 주어도 people, 목적어도 people이니까 재귀도 맞네요. 그러면 재귀여야 하니까 them이 아니라 뭐가 왔었어야 됐죠? themselves가 왔었어야 된대요. 이해됐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 목적격 쓸 것이 아니고 themselves라고 하는 우리가 재규대명사가 왔었어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었네요.
조금 그 당시에 이제 영어쌤들 사이에서 쌤도 이걸 본 건데, 찾아본 건데, 조금 이제 아쉽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제규대명사 자체가 아주 메이저하게 여러분 막 접속사랑 관계대명사, 분사, 준동사 만큼이나 어려워하고 많이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어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힘 빠지는 정답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던 걸로 쌤이 알아요. 하지만 뭐 그렇든지 말든지 우리는 풀었으면 되니까. 그쵸? 지칭 대상 찾아서 푸는 거였고요. 3번하고 5번을 좀 비슷하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3번이랑 5번 둘 다 지금 무슨 문제냐면 분사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나 요 문제였는데 3번은 분사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그 자체를 잘 이해했는지 요걸 물어보는 거고요. 5번은 조금 더 나아가서 분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분사 구문을 쓸 수 있는지 요걸 좀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결국 마찬가지죠. 형용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얘가 수식하는 명사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고요.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분사, 현재 분사를 쓸 건지 과거 분사를 쓸 건지 그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수식하는 명사가 무엇인데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meaning 쓰겠죠. 쌤이 여기 적어놨네요. 자, enabling individuals to recreate 그랬어요. 자,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컴마를 보시면 요거 지금 문장 자체가 분사 구문이거든요. 앞쪽에 있는 주절과 뒤쪽에 있는 종속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두 번 쓰지 않고 없앴고요.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그래서 이것이 enable 합니다. 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 현재 분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enabling 자체가 오형식이기 때문에 individually recreate 할 수 있게 했대요. 근데 무엇을요? the meaning을요. 그럼 the meaning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또 associated 나왔으니까 바로 위에 1번 문장에 쌤이 offer 체크해 놓은 것처럼 the meanings와의 관계가 연관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능동이랑 수동 사이에서 고르자고 한다면 당연히 수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P 형태로 사용을 한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associating이랑 associated 중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수동이니까 PP associated 문제 없고요. 5번으로 조금 넘어가 보시면 마찬가지 Fashion can also strengthen agency in various ways 컴마하고 opening up 나와 있어요. 그럼 opening up도 사실은 능동, 수동 물어보는 건데 분사 구문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방금 쌤이 얘기했던 대로 주어를 생략시키죠. 그러면 그 주어, 생략된 주어와의 관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봤는데 같으니까 주어를 없앴을 거야. 우리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랑 같았을 때 삭제된다고 본사 구문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으니까 삭제됐을 거다 라고 하는 데까지 생각이 이른다면 당연히 주절의 주어로 가셔서 주절의 주어 fashion 이 새로운 스페이스를 오픈해주는지 당하는지 보는 거예요. 당연히 해주겠죠. 그러니까 능동이라서 어떻게 썼습니까? opening 맞게 썼습니다. 5번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4번은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사는 당연히 뭐 하냐면 동사를 수식하죠. 그 외의 것들 수식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purchased라고 하는 거 사줬습니다. 구매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앞에 inexpensively 그랬으니까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맞게처럼 안 나봤더니 inexpensively ly 동글뱅이 하시고요. 안 비싸게 구매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부사 맞게 잘 왔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봤고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요도는 당연히 단연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 4, 5는 동일한 비중으로 많이 출제되는 건데 여러분 요거는 다 단원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형용사와 부사 요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거고 준동사 특히 분사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50%죠. 그래서 능동, 수동 보시려면 수식하는 명사 그리고 생략된 주어와의 관계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 가장 어려웠던 문제 2개가 거의 끝나가고요. 넘어가면 조금 그래도 풀만 했던 것들이 등장을 할 것으로 쌤이 기대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37번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법률에 많이 사용되는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하는 요 용어를 사용을 딱 하거든요. 다만 이게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을 뿐더러 사실 선생님도 요거를 읽고 풀고 해설하고 여러 번 했지만 아직도 나는 contingency pricing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해했다고 하지 못해. 나와 있는 정도로만 보실 거예요. 특히 어려운 소재가 나와 있는 건 이 소재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도 문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을 거니까요. 믿고 한번 가봅시다. 주어진 글, the most commonly known form of results-based pricing. 자, result-based pricing에다가 형광펜을 싹 한번 쳐보시면
사실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는요. 이 전체 글을 쓰면서도 이 글을 쓴 필자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줘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쌤이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결과 베이스, 결과 기반 프라이싱, 가격 책정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는 그래놓고 practice code라고 나와 있죠. 이 위에 code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네 이거 처음 듣지?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거라고 불려요 그랬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선생님이 딱 나와서 여러분도 처음 만나는데 바로 내 소개 없이 지나가는 거랑 내가 안녕하세요 쌤은 이찰리 쌤이라고 해요 라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선생님은 이찰리 쌤이라고 합니다. 뭐뭐라고 불립니다. 할 때 뭘 쓰냐면 code를 쓰죠. 이런 용어를 하나씩 introduce를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용어 그냥 알고만 있어 이거잖아요. 선생님이 이찰리 쌤이라고 하는 것이 수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여기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하는 건 이름일 뿐이고 요거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괜찮아. 그쵸? 상관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ontingency pricing은요. 변호사들에 의해 사용되는 결과 기반 가격 책정 하나의 양식, 형식일 뿐이래요.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A번에 therefore 나왔네요. 그러면 therefore라고 하는 거에 세모 한번 쳐보시고요. 잘은 모르지만 therefore는 어쨌든 간에 그러므로 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쪽에 원인이 있고 그 뒤쪽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럼 원인 결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지금 이제 막 용어 설명했는데 조금 급하다. 그쵸? A 제끼시고요. B번으로 가요. by using 그랬네요. 전치사 구 한번 열고 using이라고 하는 거 동명사잖아요. by 동명사 그래버리면 사용함으로써 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clients, 고객들은 insured, 뭐를 보장받냐면 그들이 돈을 안 낸다는 것 언제까지? 완벽한 합의가 해결이 될 때까지 돈을 안 낸다는 것을 보장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뭔가 contingency pricing 나왔으니까 이걸 사용하면 고객이 좋은 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럴듯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C까지 읽어볼게요. Contingency pricing is the major way that personal injury and certain consumer cases are billed. 자,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민간이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injury, 다치는 경우, 그리고 특정한 consumer cases, 소비자 관련된 경우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in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법에서 변호사들은 끝날 때까지, 합의되고 해결될 때까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랬네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당연히 contingency plan 뭔지 모르죠?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definition이 나오는 바로 C번이 맨 앞에 나와야겠네요. 그래야 여기서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사용되는지가 나오니까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하는 건 결과 기반이라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변호사 앞에 가서 나 이 건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텐데 그럼 먼저 돈부터 내야 될 것 같죠? 그럼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길게 갈지도 모르잖아. 그럼 좀 겁이 나기 마련인데 이걸 사용하면 결과 기반이니까 일단 시작해보고 잘 해결되면 거기서 돈을 받을게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definition 지금 나와 있는 C번이 먼저 나올 거고요. 그럼 조금 더 읽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When they're paid a percentage of the money that the client receives. 다 끝나고 나면 그 고객이 받게 될 합의금 또는 그 보상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받게 된대요. 그래서 A번으로 가시면 therefore 그러므로 client의 favor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끝나야지만 그러한 outcome 결과에서만 compensated 보상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C번에서 A번으로 갈지 B번으로 갈지 헷갈렸던 친구들은 A번의 therefore가 뭐랑 뭐를 연결시키냐면 definition 우리가 결과 기반이에요 하니까 그러므로 결과가 좋아야만 보상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therefore가 여기로 연결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 기반이니까 결과가 좋아야지만 클라이언트가 해피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definition 나오면서 그 definition에 대한 누가 좋아 그랬더니 고객들이 좋아요 라고 하는 A의 내용이 쭉 나오고요. 대부분 고객들은 A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unfamiliar with 잘 모르고요. possibly intimidated 좀 겁을 먹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biggest fear 가장 큰 어떤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높은 가격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돈을 많이 내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요 사람들에게 딱 좋은 게 바로 요거네요. 왜냐면 결과 기반이니까 끝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면 그 biggest fear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야 했더니 B번에 아까 어떤 동사를 체크했냐면 우리가 insure라고 하는 걸 체크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 클라이언트의 biggest fear가 뭐야?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biggest fear를 우리 B번의 첫 번째 줄 마지막 끝에 가시면 이게 바로 어떻게 된대요? insured 된대요. 그래서 이 돈을 안 내도 돼 처음에는 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 라고 하니까 순서가 C, A, B 순서로 가겠네요.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 제가 풀었을 때 쌤은 답을 알고 푸니까 이렇게 푸는 거죠. 저는 사실은 뭐 B가 먼저 올 것 같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항상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쌤이 답을 보고 푼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봤을 때 definition 먼저 나와서 우리가 처음 등장한 요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어주겠구나. 그리고 요것이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해피할 거야. 왜? 클라이언트는 보통 fear,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B번에 보시면 그것이 insure 되니까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요 흐름이 딱 맞아 떨어지게끔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정답 그래서 C, A, B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31번 문항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31번 문항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34번 문제 풀 때 빈칸 문제 중에서 보통은 이렇게 푸는 건데 쟤는 좀 이상했어 그랬잖아요. 얘는 보통 이렇게 푸는 것에서 그 보통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There is something deeply paradoxical. 자,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게 하나 있답니다. 뭐에 대해서? Sports journalism. 스포츠 언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professional status, 그것의 어떤 직업적인 지위, 위치에 대한 건데 상당히 paradoxical, 역설적이래요. 여러분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는 좋으면서 안 좋은 거고 안 좋으면서 좋은 거죠. 그럼 적어놓은 것처럼 보통의 키워드에서는 당연히 좋아 안 좋아 하나만 딱 정하라고 나올 텐데 지금 이 스포츠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대놓고 나 지금부터 paradox, 역설 얘기할 거야. 좋지만 안 좋아를 얘기한대요. 그럼 본문에 나오는 얘가 좋아라는 내용은 다 여기 적을 거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안 좋아는 여기 적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줄부터 In discharging their usual responsibilities of description and commentary. 스포츠 기자들은요. 어떤 스포츠 또는 연예계,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 논평 같은 것들을 막 적기 마련이래요. 그랬을 때 reporters account of sports events. 어떤 그런 이벤트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설명은요. eagerly consulted. 형광펜 쳐볼까요? 굉장히 열심히 진심으로 consulted 찾아지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대요? 원해진대요. consult는 상담하다 또는 찾아보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진심으로 찾아집니다 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eagerly consulted는 플러스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journalistic role, 그들 역할을 봤을 때에는 among the most visible. visible은 눈에 보이는 건데요. the most visible이랍니다. 그러면 눈에 가장 잘 보이는이니까 당연히 어떨까요? 좋은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직업적인 어떠한 위치나 역할 같은 것도 사실상 굉장히 눈에 띈대요. 그리고 조금 더 읽겠습니다. The ruminations, 어려운 말 나왔네. 오른쪽 밑으로 눈 돌려보면 당연히 뜻 나와있죠.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엘리트 클래스의 생각들은요. much sought after 그랬네요.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선생님 much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sought는요. seek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sought after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뒤따라진다, 찾아진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much sought after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원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their lucrative contracts 그들의 lucrative 또 어려운 말 나왔어요. 오른쪽 밑으로 내려보시면 돈을 많이 버는 우리가 돈에 관련된 거 얘기 나온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연봉, 월급이겠네요. 그들의 어떤 돈이 많이 드는 그 계약들은 the envy가 된대요. envy는 무슨 뜻이에요? 질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 돈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거죠. 돈도 많이 번대. 그럼 여기까지 좋은 거 다 나왔어요. 플러스.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많이 읽고 찾고 굉장히 직업적인 지위도 높다라고까지 나왔는데 바로 그 밑에 yet 나왔습니다. yet. 세모 칠까요? yet. 하지만 이란 뜻이죠. 하지만 그 기자들은요. do not have a standing in their profession.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까지만 해도 눈에 제일 잘 띄는 writer라 그랬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랬는데 이 profession, 직업적으로 뭔가 봤을 때에는 standing이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스탠딩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지위, 서 있는 그 위치를 얘기할 건데 그 스탠딩이 없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조금 더 읽어보고 분석을 해본 결과 보통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막 볼 것 같지만 이게 그렇게 우수한 어떤 직업 또는 우수한 어떠한 필드라고 생각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궁금해하고 재밌어하고 찾아보면서도 사실상 조금씩 무시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저널리즘은요 돈도 많이 받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들의 지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나와요. 근데 뭐에 비교해서 that corresponds 뭐랑 비교해서 the size of their readership 그들이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읽어주고 엄청 많이 팔로우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게 그들의 지위가 높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뒤에 보시면 with the old saying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도 한대요. The toy department 토이 디파트먼트는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딱 봐도 우리 프로페셔널한 곳에서 토이 디파트먼트 장난감 부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당연히 부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실제 저널리즘 사이에서도 이 연예계 또는 스포츠는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저거 애들 장난치는 거 혹은 장난감 이렇게 평가 절하시켜버린대요. 그래서 바로 뒤에 보시면 dismissal 묵살시켜버려요. of the worth 그들이 하는 것의 worth 가치를 묵살시키고 다운시켜버리는 toy department라고 하는 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뒤에 보시면 reluctance to take it seriously reluctance라고 하는 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seriously 하게 굉장히 좀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거 하기 싫어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떤 걸 내보냐면 paradoxical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거. 사실은 원하는데 원하지 않아.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아.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much read 우리 빈칸 바로 앞에 보시면 요거는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랬으니까 바로 뒤에 but 나와 있죠. 하지만 싫어해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읽고 좋아해요. 그런데 싫어해요. 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역설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little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little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뭐 하지 않아 라는 뜻이니까 이 자체가 벌써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쌤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면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플러스여야 하지만 둘이 합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빈칸에는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내용 다시 말해 사람들이 스포츠 저널리즘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야 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식으로 좋아해? 막 동경하고 열망하고 존경해야 돼. 그래야 리틀이랑 붙어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가 되니까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읽지만 거의 존경받지 못해요 라는 얘기가 나와야 하니까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admired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요거 동경하다 또는 존경하다 인데요. 수동태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동경하고 존경받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little하고 붙었으니까 거의 그거 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주제를 한 번 더 얘기하는 빈칸 추론의 정석으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총 오답률 높았던 4문제 풀어봤고요. 선생님하고 지금 문제 풀면서 건너뛰었던 것들, 구조 분석이랑 단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혹시라도 내가 어려운 문제가 따로 있었거나 혹은 설명이 조금 추가로 필요해요. 혹은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이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밴드의 글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쌤이 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요거 푸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이제 이틀밖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딱 좋은 타이밍에 지금 수능 문제 같이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렵다, 쉽다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탄탄한 영어 실력을 기르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요걸 영상으로 보시는 친구 마찬가지로 내가 이 4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모든 개념, 모든 단어, 어법 이런 것들까지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하시고 선생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 균형. 영어 공부는 결국 균형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루에 8시간씩 하고 단어 외우고 이거 안 중요합니다. 지금 중1, 중2, 중3 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지금부터 꾸준하게 5년, 6년 동안 쌓아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쌓아놓고 꾸준하게 공부해야만 이게 고등학교 가서 빛을 발하고 수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잘 보시고 담임쌤께 마지막까지 공부한 것들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